어제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경희 대표님은 좀 보라색으로, 마스크도 보라색이고 연보라로 오늘 봄맞이 그런가요? 예쁘게 네, 입으셨네요.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합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면 약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되게 세련된 색이다. 우아하고 세련됨을 보여지는 색이다. 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 좋은 쪽으로 어, 좋은 쪽으로 세련되고 뭐라 그러죠? 뭐 과학적 뭐라 그러죠? 내 삐질. 똑똑한 이미지.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을 좋아합니다. 알아두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또 그 편의시설에 네.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편의시설과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차별 대우요? 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4월 19일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려고 수원에서 KTX 타는데 앱으로 기차표를 다 예매를 한 거예요. 예매를 하고 아침에 다 이제 예매하지. 기차를 타러 갔는데 보내드리신 것처럼 네. 기차를 타러 갔는데 딱 기차 타려고 편의시설, 저희는 기차를 타려면 그 경사로를 승무원이 앞에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계단이 되게 높잖아요, 기차가. 그래서 승무원한테 가서 내가 이제 기차를 탈 시간이 됐으니 경사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내려갔어요. 막상 딱 내려가서 기차를 타려고 했더니 거기 승무요원인가 봐요. KTX 네네네. 승무요원이 오더니 갑자기 오늘 사람이 많아서 주말이라 탈 수 없다고. 예약을 했는데요? 네. 앱으로 분명히 기차표도 예약돼 있고 이분은 나는 안 된다. 지금 타고 가야 된다. 일정이 있어서 타야 된다. 했더니 오늘은 뭐 승무원이 저기 손님이 너무 많아서 탈 수 없다. 가서 표를 바꿔라. 환불 받아라. 이거를 강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철이에요, 기차예요? 기차예요. KTX. KTX.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비장애인분들은 기차를 한 10분 전에만 가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근데 경사로를 놔달라는 요청을 해야 돼서 거의 1시간 전, 한 3, 4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3, 4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3, 40분에 도착하잖아요. 가보면 그러면 타기 전에 10분 전에 내려가고 계세요? 이런 승무원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어차피 저희도 10분 전에는 가면 경사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전에 안 가면 승무원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뭘 늦게 왔냐. 우리도 10분 전에 가면 탈 수 있지 않냐.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냐. 차편이 우리는 보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거의 콜택시 한번 타려면 1시간이 기본이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는데 1시간 기다렸어요. 매번 1시간씩 할게요. 콜을 요청하면 한 10분, 20분 내로 배차가 돼서 차가 오는 시간까지 거의 4, 5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배차되기까지가 1시간이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배차되는 시간이 1시간 걸리면 또 차가 오는데 기다리는데 3, 40분, 어쩌면 20분, 빠르면 5분, 10분인데 5분, 10분 걸리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제도 저는 2시에 약속인데 차가 2시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회의라든가 기본 약속을 위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콜택시의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정말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기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승무원이 강압적으로 기차표를 환불받아라. 이래서 이분은 그날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럼 약속 장소를 못 네, 갔겠네요. 약속을 못 가고 지하철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기차를 아예 못 타서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까지 됐습니다. 이 예, 사안이요? 이런 사례들 거기에 그 CCTV가 다 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네.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사례들은 승무원이 조금만 네네.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원활한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이런 이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요새처럼 이 시대에 이런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곳에서의 차별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점심시간 식당에 12시 반에서 12시에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딱 보고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붐비니까 좀 나중에 오시라고. 아니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 손님이 올 곳이 없다. 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는 자리가 보이는데도 안 된다. 미리 딱 차별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니 저기 자리가 있잖아요 하면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아예 딱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런 화가 사례들이 되게 나시겠네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인과 뭐 식당을 찾아서 가도 이런 사례들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례가 많고 또 네네. 그분들도 너무 그런 사례들을 보고 겪으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또 이제 네네. 이런 사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니거든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저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막 제의식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미안하니까요. 네. 그죠? 왜 나 때문에 피하게 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왕따가 되는 이런 근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사회가 사실 좀 건강한 사회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코레일 측에서 사과나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에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방송 사례가 나온 거 보면 사과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방송된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내용을 봤는데 자세히 못 읽어보고 나왔어요. 네, 그걸 한번 그러시군요. 보시면 코레일 측에는 뭐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표가 예매됐으면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 좌석이 엄연히 있거든요.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표를 예매할 수 있는 거예요. 표를 예매할 예. 때도 휠체어 좌석을 예매를 했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건 휠체어 좌석이 있기 때문에 표를 팔아요. 그 앱으로 들어가시면 이 휠체어 좌석이 나가면 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웹상에서 자리가 찼습니다. 만석입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표를 그때 당시에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외부로 살 수 있다는 거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그 뭐라 그러죠? 좌석이 없어도 이제 입석이라 그러죠. 네네네. 서서 가시는 고객이 많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짐이 있거나 사람이 서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타면 그때서 짐을 빼주는 고객들도 많아요. 승차하신 손님이. 그런데 이분은 이 승객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분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이 부분은 거의 청와대에 청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인권위에 민원도 제기하고 속상하네요, 예, 진짜. 그죠? 이렇게 방송도 취재를 해서 방송을 직접 나간 거 보면 여기저기 민원이 많이 올려졌고 일단은 SNS에 많이 올려져서 저희들이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차별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 얘기하니까 전에 두 바퀴로 가는 여행, 네. 배낭여행 그거 했던 얘기도 하면 좋을 그 얘기를 했었었나요? 그 얘기 해서 하면 그 얘기 하고 그 얘기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바꿔 나갔던 거라던가 기록도 하셨을 테고 저희는 하니까. 이제 꽤 오래 됐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네. 휠체어 배낭여행을 그녀들과 또 휠체어 배낭여행 팀이 또 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이제 각 지역에 사시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서울부터 뭐 경기도 쪽, 뭐 대전, 대구 뭐 이런 쪽에서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이런 실제 배낭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서 네. 그분들도 이제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여행지를 혼자 다니시면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 숙소가 네네. 편의시설이 어디가 잘 돼 있더라. 어디 어느 호텔이 좋더라. 어디 어느 호텔이 장애인 객실이 잘 돼 있더라. 이런 것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휠체어 배낭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그 편의 제공이 안 돼 있는 곳은 민원을 제기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가 있으신가요? 어, 갔던 데 중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도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원체 관광지니까 그죠?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맞아요. 관광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도 매번 이제 뭐 한 달에 몇 차례씩 여행을 가요. 여행을 그분은 가서 장애인이시고 네. 휠체어를 타고? 네, 아, 휠체어 이용하고 네네네. 근육장애인이에요. 오. 근육장애 이제 근육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장애인데 그 친구는 이제 관광 일을 하면서 각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 일을 하면서 많이 공유하고 알리고 또 민원을 제기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뭔가 한번 얘기거리가 언제 엄청 많을 초대를 것 같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 지역은 관광 지역에 왜 그 창덕궁이라든가 경복궁 네, 이런 곳에 경복궁, 보면 경복궁 많죠. 경사로가 거의 없었어요. 입구마다 다 막혀서 갈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인권위원회 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편의시설 조사 네네네. 일을. 그 일을 하면서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있어요. 거의가 경사로가 되어 맞아요. 있어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많고 또 민원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네. 많이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경사로 편의시설 조사를 하면 그게 민원이 되면 그 시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예산을 짜서 네네네. 그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다 해줬어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개인 사업체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경사로를 설치해줘서 시 예산 보조로 사업을 보조 하고요.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에도 하루속히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시에도 사실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좋은 거 화성시에도 많고, 그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캠프장도 있더라고요. 네, 캠프장도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편의시설이 되어 있을까? 같이 가고 싶네요. 네, 한번 가봐야겠어요. 캠프 가서 네, 저도 캠핑 캠핑장이 가고 있어서 싶은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서울에 그 어디죠?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이 과학관 있는 그쪽에 캠핑장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네. 저도 거기 가봤어요. 네,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캠핑장에 가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마루 형식의 텐트를 쳐놓은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휠체어로 딱 가면 거기서 무릎까지 그게 이제 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옆으로 옮겨 앉아서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욕실 그 목욕하는 그런 네네네. 곳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의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화성시도 지금 인구가 100만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서울 쪽에나 잘 돼 있는 편의시설에 맞춰서 발전하는 속도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화성시도 좀 있으면 특례시도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특례시가 그리고 되고 동탄 있는데. 이신도시 저희 집 근처인데 무봉산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이 좀 있으면 오픈을 해요. 네네. 거기 가서 우리 편의시설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한번 같이 조사해서 네. 저는 기사를 쓰고 네. 말씀을 네, 같이 저도 조사를 이제 하고 화성시를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네네. 그만큼 발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인 콜택시도 다른 시 지자체보다 빠르게 그 네. 대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 대수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퇴하는 면이 조금 있어서 아쉬워서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도 제기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별 사례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막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이 합니다. 정도면 거의 도시건설 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으로 네,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서 화성을 많이 알리고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많이 서울에서 알리세요? 활동하다가 네네. 화성으로 이사 와서 화성을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술관도 알렸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좋건 나쁘건 개선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쪽이라 그래서 알려지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미술관 편의시설도 제가 네네. 이제 미술관 마지막 그 강의가 있어서 토요일 지난 네, 토요일 네, 갔었는데 화장실을 가봤더니 제 생각은 네. 제 생각은 화장실이 여자나 남자나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곳만 터서 조금만 넓게 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또 이제 거기 원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술 작품도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사진을 찍고 왔는데 원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좀 아쉬웠고 2층에도 올라가는 작품 전시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계단밖에 없었어요. 거기 옥상 이렇게 테라스 있어서 정말 보기 좋은데.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이 그 미술관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찾으면서 또 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그분들이 좌절해서 문을 닫는 일이 없을 수 있게 그 지자체에서 좀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얘기가 뭐 원체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계셔가지고 했는데 좀 오늘 좀 많이 버벅였죠. 제가 이야기를 아니에요. 하다가 좀 많이 버벅였습니다. 바이올렛. 미세스 바이올렛. 별명이 혹시 있으세요? 별명? 별명. 뭐 별명? 별명은 없고요. 네. 본명은 있어요. 본명? 네, 세례명. 루치아. 루치아? 루치아 있고 본명은 저 장미허브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장미. 허브. 장미허브? 다육이과인데요. 장미허브라는 다육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미 모양으로 생긴 다육인데 네네.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거기서 향이 나요? 네, 그냥 보는 거는 그냥 풀같이 생긴 건데 장미 모양이라서 되게 예뻐요. 보면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은 그런 다육인데 향기가 너무 진해서 나는 얘처럼 향기가 진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수수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닉네임을 장미허브라고. 네, 그건 이거는 거야. 별명 장미허브. 저는 별명이 있지만 방송용 말할 수 없어요. 말하기 좀 별명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 재미난 얘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뭐 드레스 코드를 맞출까요? 아니에요. 뭘 맞춰? 아.